9월의 교실은 선풍기 바람으로 가득했지만 지우의 피부는 여름의 습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뭐라 말하고 있었다. 칠판의 분필 소리, 옆자리 애가 웃는 소리, 전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었다. 지우는 손등을 봤다. 거기 희미하게 남아있는 풀물 자국. 8월 17일 민호가 장난으로 그어준 초록색 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지워지지 않았다. 이상했다. 더 이상한 건 민호와 서준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댁은 지우의 기억보다 더 작고 낡았다. 엄마, 나 혼자 여기서 한 달이나 있어야 돼? 차에서 내리기 전 지우가 물었다. 엄마는 대답 대신 짐을 내렸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해 여름 지우의 부모님은 어른들 사정으로 지우를 시골로 보냈다. 지우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게 요혼 협의 기간이었다는 걸. 옆집 민호도 왔어. 놀 친구 있으니 심심하진 않을 거다. 할머니가 말했다. 민호, 작년에 서울에서 전학 오네. 학교에서 몇 번 본 적 있었다. 말이 없고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있던. 그날 저녁 마당에서 민호를 만났다. 그의 할아버지 댁이 바로 옆이었다. 할 거 없지? 민호가 먼저 말했다. 응. 나도? 그렇게 둘의 여름이 시작됐다. 8월 5일 3시 마루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민호는 만화책을 읽었고 지우는 선풍기 날개를 세웠다. 할머니가 수박을 잘 나왔다. 민호야, 너희 서울 가면 또 안 보겠네. 네. 지우도 9월 되면 또 바빠질 거고. 네. 할머니가 나가고 수박씨를 뱉는 소리만 남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 무료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뒷산패가 알아? 서준이가 물었다. 민호네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민호보다 한 살 어린 애였다. 얼굴이 까맣고 무릎에 딱지가 10개쯤 붙어 있었다. 거기 가면 안 된대.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래. 절대 뒷산 가지 말라고. 왜? 지우가 물었다. 옛날에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안 돌아왔대. 1996년이었나? 내가 태어나기 전이야.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서울에서 온 애답게 그는 도시전설 같은 걸 좋아했다. 가보자. 미쳤어? 서준이 소리쳤다. 할머니한테 들키면 안 들키면 돼. 8월 15일 광복절. 어른들이 모두 마을에 간 행사에 간 사이 새 아이는 뒷산으로 올라갔다. 폐가는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소나무 숲을 지나 10분쯤 걸으니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진 단층 집이 나타났다. 냄새 안 나? 서준이 코를 막았다. 녹슨 철 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더 형용할 수 없는 시간이 섞는 냄새. 민호가 먼저 문을 열었다.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안은 어두웠다. 창문이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지만 틈새로 들어온 빛기둥들이 먼지를 비췄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게 1990년대에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 저기, 지우가 가리켰다. 벽시계. 침이 8월 15일 오후 3시 17분을 가리키고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토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째깍, 째깍, 째깍. 3시 17분에서 18분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토침만 연겁처럼 돌고 있었다. 뭐야 이거?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웃고 있었다. 민호가 안방문을 열었다. 지우는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방 안에 아이들이 있었다. 5명. 지우네와 비슷한 나이.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 아이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안녕. 놀러 왔어? 목소리는 너무 평범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너희 누구야? 민호가 물었다. 우린 여기 사는 애들이야. 1996년부터. 너희는? 2024년에서 왔어. 지우가 대답하고 나서야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2024년에서? 왜 그렇게 말한 거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다는 듯. 그럼 우리 28년 기다린 거네. 길었다. 가장 키 큰 여자애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세부 사항이 흐려졌다. 눈, 코, 입이 있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됐다. 뭘 기다렸는데? 서준이 물었다. 우릴 기억해줄 사람. 그 뒤로 사흘 동안 새 아이는 매일 폐가에 갔다. 아이들은 친절했다. 윷놀이, 술래잡기, 그림자 밟기를 했다.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쌓였다. 그들은 배가 고프지 않았다. 주먹밥을 먹는 척만 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때때로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지우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흐려졌다. 8월 17일 민호가 물었다. 너희 정말 1996년부터 여기 있었어? 응. 그럼 너희 부모님은? 가장 어린 남자애가 대답했다. 우릴 찾았어. 3일 동안. 경찰도 왔고 군인 아저씨들도 왔어. 근데 우릴 못 찾았어.
우린 여기 있었는데 왜 못 찾은 건데? 기억하지 않으면 볼 수 없거든. 키 큰 여자애가 설명했다. 이 집은 잊혀진 시간이 쌓이는 곳이야. 사람들이 잊어버린 순간들, 놓친 기억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여름들. 그런 게 다 여기 모여. 우리도 그렇게 여기 쌓였어. 그럼 나가면 되잖아. 서준이 말했다. 나갈 수 있어? 근데 나가는 순간 우리가 여기 있었던 걸 다들 잊어버려. 부모님도 친구들도 우리 자신도. 그게 무슨? 이 집을 나가려면 누군가 우릴 바깥에서 기억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증명되거든. 벽시계가 째깍거렸다. 여전히 3시 17분이었다. 너희한테 부탁이 있어. 5 아이가 동시에 말했다. 우리를 기억해줘? 9월이 되어도? 10월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그럼 우린 나갈 수 있어. 28년 전 그날로 돌아가서 집에 갈 수 있어. 지우의 손등에 초록색 선이 그어졌다. 민호가 풀물을 묻힌 나뭇가지로 그은 것이었다. 약속의 표시야. 민호가 말했다. 그도 모르게. 서준도 지우도 똑같은 선을 그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물었다. 요새 어디 다녀? 그냥 뒷산이요. 폐가는 안 갔지? 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긴 가지마. 거기선 시간이 안 흘러. 한번 들어가면 돌아와도 뭔가를 두고 와. 기억이든 시간이든 내 자신의 일부든. 근데 거기 애들이 있어요. 알아. 그 애들 부모님들 아직도 이 마을에 살아. 28년 동안 자식을 잊지 못해서 늙지도 죽지도 못하고. 넌 그렇게 되고 싶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8월 31일 여름의 마지막 날. 새 아이는 폐가 앞에 섰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문틈으로 안을 봤다. 5 아이가 여전히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 아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 기억해줘서. 민호가 주먹밥 3개를 문 앞에 놓았다. 제사 음식처럼. 내려오는 길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아이는 알고 있었다. 우린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걸. 9월이 되면, 학교가 시작되면, 일상이 돌아오면 우린 잊을 거라는 걸. 교실 창문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우는 손등에 초록선을 봤다. 한 달이 지났는데 지워지지 않았다. 민호와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쉬는 시간 새 아이가 운동장 구석에 모였다. 너희 기억나? 민호가 물었다. 응. 근데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 서준이 말했다. 얼굴이 기억 안 나. 이름도 몰라. 몇 명이었는지도 헷갈려. 지우가 눈을 감았다. 폐가, 벽시계, 윷놀이, 주먹밥. 5명, 4명, 6명, 우리.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진짜 거기 갔던 거 맞아? 서준이 손등을 보였다. 초록선. 증거. 맞아. 근데 뭐? 이게 왜 안 지워질까? 그날 밤 지우는 꿈을 꿨다. 폐가, 벽시계, 3시 17분에 멈춘 조침. 5 아이가 웃고 있었다. 아니 6명? 7명? 고마워. 기억해줘서. 이제 우린 나갈 수 있어.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갔다. 빛 속으로. 그리고 지우는 깨달았다. 그들이 나간 자리에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3명. 한 명은 까만 얼굴에 무릎에 딱지가 있었고, 한 명은 서울에서 온 듯 말이 없었고, 한 명은 부모님이 이혼한 듯 눈가가 어두웠다. 꿈속에서 지우가 소리쳤다. 안 돼. 우린 나왔어? 우린 9월에 돌아왔어. 벽시계가 똑딱거렸다. 9월 2일 오전 8시 42분. 초침이 멈췄다. 지우가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학교 가는 날. 엄마가 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안 일어나? 지각하겠다. 응. 지우는 손등을 봤다. 초록선이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이 아주 천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선생님, 지우가 또 멍 때려요. 짝꿍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이 지우를 보고 있었다. 지우야, 어디 아파? 아니요. 요새 집중을 못하네. 무슨 고민 있어? 아니요. 쉬는 시간. 민호가 다가왔다. 야, 너 여름방학 때 뭐 했어? 응? 할머니 댁 갔었잖아. 아, 맞다. 나도? 재밌었어? 글쎄, 잘 기억 안 나. 민호가 웃었다. 나도? 한 달이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수박이랑 선풍기밖에 없어. 서준이가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다. 지우가 물었다. 서준아, 너 손등에 그거 뭐야? 응? 아, 이거? 모르겠어. 언제 생긴 건지. 풀물인가? 나도 있어. 신기하지? 지워지지도 않아. 새 아이가 웃었다. 선풍기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나왔다.
경기도 군의 한 폐가에서 28년 전 실종된 아동 5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지우는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 엄마가 물었다. 지우야, 저거 할머니 사시는 동네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아, 맞다. 할머니가 택배 보냈다는데. 뭐래? 네가 두고 간 거래. 택배 상자를 열었다. 안에 주먹밥 3개가 들어있었다. 부패하지 않았다. 8월 31일에 만든 것처럼 여전히 신선했다. 지우의 손이 떨렸다. 손등의 초록선이 다시 선명해지고 있었다.